Join us in a festival that promises to be extraordinary because Bali is extraordinary. Okay, hi everyone. Welcome to Ubud Writers and Readers Festival 2021. This year, the festival returns with the theme Mulat Sarira, self-reflection, which is drawn from a Balinese Hindu philosophy. From 8th to 17th of October, we will explore the meaning of self-reflection, cultural introspection, and human rights, examining who we are, what unites and divides us, and what drives our actions. So I'm Kadek Sonia Piscayanti as your moderator today in our main program, the Autobiography of Death. Join me to welcome our author of the Autobiography of Death, Kim Hai-soon. Hello, Kim. Hello. Good morning. Hello. Yes. Okay. Okay. So allow me to introduce Kim Hai-soon. Born in South Korea, Kim Hai-soon has published 13 poetry collections, including the Autobiography of Death and Phantom Pain of Wings. Her collection From Another Star was translated into English and won the 2019 Griffin Poetry Prize. In addition, she has received other literary prizes such as Daesan Poetry Award and Lee Hyung-gi Literary Award. Greatly affected by the tragic Sewol ferry incident of 2014, when more than 300 Koreans, mainly school children, lost their lives, Kim Hai-soon composed Autobiography of Death, a cycle of 49 poems, one for each day of reincarnation, to produce a deeply moving work for the children lost to this disaster. So once again, please welcome Kim Hai-soon. Yeah. Okay, Kim. Hi again. I have some questions to ask you, Kim. First of all, why do you choose the theme of death in your book, The Autobiography of Death? 작가님.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거는 제 개인의 비밀스러운 죽음이고 일 개인의 것일 텐데 아직 저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시집이 죽음의 자서전이라는 제목을 가지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죽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나는 그런 죽음을 목격할 때마다 우리 모두의 죽음이 닥쳐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의 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죽음은 죽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특히 저의 세대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죽지 않아서 부끄럽지 않냐고 이 세상이 물어보는 것 같은 시간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닌가 저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제가 이미 죽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죽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시인일 수가 있겠는가. 죽음을 잊어버린 시인은 죽은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인의 감수성이라는 것은 죽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의 어떤 감흥력,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인 작가가 된다는 것은
죽음이 자신을 맴도는 것을 목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 시집이 죽은 자의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죽음을 쓴 것이고 아직 살아있는 자가 경험하는 죽음을 쓴 것입니다. 나와 우리를 죽이려 다가오던 권력들 앞에 있는 그런 우리들에 관해서 쓴 것입니다. Okay, thank you. Okay, I will proceed to the next question. What has triggered Kim to write about that? Can you also specify, explain? Of course, this is related to the incident of the Sewol Ferry incidents, yeah? Yeah. 무엇이 이 대답은 좀 길 것 같아요. it'll be a little bit long answer. 이 죽음의 자서전은 2016년에 발간된 시집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2014년부터 쓰여졌는데 2014년 4월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과 그 승객을 가득 싣고 가던 배가 침몰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그 배의 학생들과 그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눈을 뜨고 그 배가 천천히 침몰하는 것을 중계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모두 봤어요. 아이들더러 그 배 안에서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배에서 나가라고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원들은 다 탈출을 했죠. 구조하러 온 경찰들은 소극적이었고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었어요. 나는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부근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색깔이 없는 옷을 입고 학교에 갔어요. 매일 장례식장으로 출근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외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부나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있었죠. 크게 항의하다가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조작된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 모두에게 그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사건이 닥쳐올 때마다 이 시들을 적고 있었지요. 혹은 내 곁에서 나에게서 죽음이라는 어떤 것이 솟아오를 때마다 시 한 편을 썼어요.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때 그 사건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하고 묻게 만드는 나라인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집은 처음에는 서울 사자의 서라고 제목을 붙였다가 나중에 심장의 해변이라고 붙였어요. 매일 제목을 바꿨죠. 그러다가 시집에 들어간 시들이 모두 죽음이 쓴 자서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많은 이 죽음의 체제 속에 나와 우리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남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탄생으로부터 나라는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떤 죽음으로부터 나라는 사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되어져서 나는 죽음을 노래하고 제사 지내고 또 써버리고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죽음을 보내는 방법은 나의 죽음을 가지고 하늘과 땅에 가득 찬 죽음을 노래해 보는 것이었어요. 그 구구단에서 77은 49 이렇게 무심히 구구단이 외워진 다음처럼 이 시집을 다 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길 바랬죠. 이 시들마저 다 증발되기를 바랬어요. 말하자면 나는 이 시집에서 우리나라라는 공동체의 유령이 되었죠. 아무튼 아까 그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에게는 그 아이들의 학교와 장례식장, 그 아이들이 살던 그 연립주택을 맴도는 나날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방들을 찍어 놓은 사진이 쭉 걸려 있고 그 아이들이 부모가 묵었던 항구,
체육관에 친구들을 쌓아져 있는 전시실에도 들어가 본 적이 있었죠. 그 전시가 참으로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변을 맴돌았고 우리가 근무하는 학교와 가까운 곳이었으니까 그곳을 갔죠. 그래서 시는 어쩌면 사건 자체를 향하기보다 그것의 잔상을 향하고 여하튼 저는 1년 동안 그 자리를 맴돌게 하는 어떤 희미한 힘에 붙들려 있었는데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스톡홀름의 바사 박물관에 갔었는데 침몰한 배를 낱낱이 볼 수 있는 7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배를 넣어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보면서 우리도 그 배를 거기 어떤 그 공간에 넣어서 늘 그 원인과 참상을 낱낱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대손손에 보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답이 너무 길었네요. Okay, thank you. Okay, so I would like to proceed to next question about do you have any tradition, culture about death in Korea? The tradition of death or culture related to death? 그 나라마다 지역마다 종교마다 죽음에 대한 의식과 의례가 다르겠죠. 한국에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도 그런 의식과 의례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그런 의식과 의례가 많이 옅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샤머니즘적이고 불교적인 죽음에 대한 의식이 있고 유교적인 의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죽음의 자서전을 쓸 때 불교에서 죽은 다음 영혼이 저승에 가기 전에 49일 동안 이승과 저승 사이의 공간에 머문다는 그런 전승에 착안해서 49편의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 티베트 불교에서 승려들이 진행하는 그 49일간의 의례에 맞춰서 이 시를 배열할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Okay, thank you. Yeah, I have read your poem, especially on the poem entitled Calendar, and you talk about rabbit's death there. How do you find the inspiration? 제가 죽음의 자서전을 썼을 때 제일 첫 시, 그러니까 Day One을 쓸 때 제가 제 경험에서 나온 시인데 어느 날 제가 지하철에서 학교에 강의하러 가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너무 복잡해서 공기가 탁해서.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제 몸을 그 지하철에서 꺼내가지고 그 지하철 역사의 의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때 저는 잠깐 죽음을 경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몸에서 이탈해서 공중에서 저를 잠깐 보았거든요. 그 경험이 이 시집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Day 2 시 두 번째 시가 바로 소냐가 질문한 그 질문인데, 사실 토끼는 은유 메타포인데 그 여자들의 생리대의 은유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흘러가는 나날, 흘러가는 시간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여자들은 다달이 자신의 몸이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죠. 몸이 커졌다가 줄어드는 그 달처럼 몸이 변합니다. 여자들만의 달력이 있죠.
여자들 몸에 달력이 있는 거죠. 개개인이 다 다른. 그래서 흰 토끼는 마치 여자의 하루하루처럼 생리대처럼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혹은 피를 묻히고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죠.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의 죽음에 대해 쓰면서 생리하는 여자, 그 피를 묻힌 토끼, 귀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로 만든 작은 개미 같은 나날, 순간을 박제한 액자, 이런 걸 떠올리면서 시간의 죽음, 어떤 시간은 액자에 걸려서 오래 기약되지만 어떤 시간은 작은 개미처럼 귀 속의 동굴로 사라져 간다는 그런 시간의 죽음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Okay, thank you. So, how do you define death in your reality? How, what is in your perception about death? 예를 들면은 그 독재 국가 체제는 언어를 통제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그 뉴스페이퍼를 받으면은 거기에 글자들이 사람이 이빨 빠진 사람의 입처럼 까맣게 칠해져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출판사에 다닐 때는 시청에 가서 제가 그 교정을 끝낸 책을 들고 가서 검열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안고 간 원고에 그 사람들은 그 군인들이 검은 칠을 해서 돌려주었죠.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의 죽음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들은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죽음이 가득 찬 나날들이었죠. 또 예를 들어보면 여자가 원치 않았는데 어떤 손길이 여자에게 이렇게 얹어졌을 때 그 손가락들이 여자를 건드릴 때 여자의 몸이 이렇게 경직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는 바보 같지만 잠깐 자신을 인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인형은 여자의 죽음에 실감이 있겠죠. 저는 이 시집에서 화자를 너로 지칭했는데 이건 마치 제가 유체 이탈했을 때처럼 제 죽음의 실감을 마주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집에서 죽음을 마주 보았죠. 그래서 저는 죽은 자의 죽음이 아니라 산 자의 죽음을 쓴 것입니다. 저는 시인 작가가 된다는 것은 죽음이 현실 속에서 자신을 맴도는 것을 목격하는 일이라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Okay, thank you, Kim. I am so amazed at your response about death. I can see here that you talk about the death which is experienced by those who are still alive. That's, very, I'm amazed with that line. Yeah, about the death which is experienced by those who are still alive. Okay, so actually I have experienced a big loss. Last July, I lost my dear father, and I'm traumatized by that death, because my dad is someone who is very close to me, and I wrote poems about him. So reading your piece is like having other perspective, having other definition of death, because I see some new point of view of that. So how could you deal with that if it is about people that is very close to you and very, important for you? How do you deal with that in that context? 상심이 크시겠어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족은 끝끝내 작별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죠. 100년 후에는
이 지구에 탑승한 사람 거의가 사라지고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제 시집의 죽음의 자서전에도 그 부모의 죽음에 관한 육친의 죽음에 관한 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2016년에 이 시집을 출간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 경험들이 이 죽음의 자서전 다음 시집 2019년에 발간한 날개 환상통에 들어 있습니다. 이 CD를 쓴 기간은 제 아버지가 병환 중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후까지 몇 년의 기간입니다. 저는 이 시집에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는데 평소에는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보지 않은 호칭입니다. 또 한국어로는 아버지, 아빠를 너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서 나는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를 너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과거였던 아버지는 죽어서 나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내가 날개 환상통 그 시집을 통해 제일 많이 생각한 것은 두렵고 무서운 아버지들과 평평하게 평등하게 만나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리는 남성적 포지션들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들과 두 눈을 부릅뜨고 환하게 동등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날개 환상통을 출간한 이후에 또 제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슬픔과 우울, 그 상실감으로 인한 신체화 증상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슬픔이 신체화된 이 몸과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나의 엄마를 시로 쓰면서 다시 불러보고 있습니다. 나의 엄마는 나에게 삶이라는 탄생도 주었지만 죽음도 낳아주었다는 것을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Okay. Oh my goodness. This one is very touching. Yeah, we almost share the same experience that we lost father, and even you lost your mother also, and you wrote about their death in your book as well. So yeah, I now want to ask you about how do you work on the creative process of writing poetry. So how do you find the part where you can write your poetry? Do you need time, or do you need time to to deal with your feeling first and then write, or suddenly writing? 나는 나에게 모국어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모국어는 수많은 남성적 편견과 그들의 체계 아래 여러 흔적이 가득한 언술 체계와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몸으로 내 감각을, 내 경험을, 기억을 표현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몸을 오므리면 여기에 저의 몸만한 크기지만 펼치면 무한한, 함부로 시선 따위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어떤 세계가 제 앞에 펼쳐집니다. 그럴 때 저에게 제 몸은 리듬의 뿌리가 되고 에너지의 뿌리가 됩니다. 동시에 갇혀있는 고통이 되지요. 몸으로 말해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의 감각이 주인이 됩니다. 몸이 공감의 원천이 되지요. 그래서 나는 시적인 것과 시의 차이를 모릅니다. 저에게 시는 시적인 것으로 그냥 다가옵니다. 일기를 쓰려고 해도 시가 나옵니다. 그것이 시적인 것인지 시인지 저는 구분할 줄 모릅니다. 시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예술가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작품을 방법적으로 드러냅니다. 나는 나에게 모국어가 없는데 이 몸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엄마의 죽음을 내 몸이 아파하듯이 그 아픔을 언어 없이 드러낸다면 어떤 움직임, 어떤 행위가 나올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쓴다고 하지 않고 시한다, doing poetry라고 합니다. Wow, so powerful line, yeah. Okay, I am once again what is it? Learned a lot from your explanation. How the body expresses themselves and how poetry is about the reflection of the body voice. This is a very interesting thing that I learned from Kim. Okay, so Kim, do you want to read one poem for us? And 하나 뽑았어요. After you gone이라고 day 6 간 다음에. After you gone. 네. 그렇게 말해주세요. 나중에 찾을 때. She will read out her poems day 6 after you gone. yes. 간 다음에 엿새. 간 다음에 가지마 하지마. 온 다음에 오지마 하지마. 떠날 땐 눈 감기고 손 모아주면서 가지마 가지마 울더니 문 열어 했더니 오지마 오지마 하잖아. 대나무에 종이 인형 붙여 오지마 오지마 하잖아. 불길에 옷 집어넣고 오지마 오지마 하잖아. 그래서 너는 발이 없잖아. 날개도 없는데. 그런데 날기만 하잖아. 내려앉지도 못하는데. 감추어도 다 보이잖아. 내도 없는데 다 알잖아. 너는 춥잖아. 몸도 없는데. 그리하여 오늘 아침 침대 밑에 숨은 네 잠옷이 혼자서 가늘게 흐느끼고 있잖아. 관이 물을 받고 있잖아. 관에서 너는 이미 떠났잖아. 달 베개엔 네 머리 자국, 구름 이불엔 네 몸뚱어리 자국. 그러니 간 다음에 가지마 하지마. 그러니 온 다음에 오지마 하지마. Oh my God, so amazing. What is it? I'm beyond grateful to hear your poetry reading, and I love the rhyme, and I love the what is it? The flow of the poem. Yeah. So maybe as a closing statement, do you have something to say or a message for a young poet who learns about poetry? This is maybe closing statement. 젊은 시인, 이제까지 시를 쓴 다른 시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만의 말하기 방식이 있는 것이, 스타일이 있는 것이 바로 시이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스타일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스타일의 발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발명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Yeah. Thank you, Kim. Thank you so much for the wonderful session, for the inspiration that you share, for the lesson that you give. And that's the end of our program, and thank you for supporting the Yayasan Mudraswari Saraswati Patrons Program, and to the festival partners who made the Ubud Writers and Readers Festival possible. So follow at Ubud Writers Festival on Instagram, Twitter, and Facebook, or visit ubudwriterfestival.com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 So that's all for today. I'm Kade Sonia Pistayanti. I say thank you and see you in the next program. Thank you so much, Kim. Thank you so much.
Thank you, 김슬아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eah.